오늘의 두 번째 귀하신 몸, 은영님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꼭 챙겨 먹는 것이 있습니다. 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까주스라고도 그러기도 하는데요. 양배추, 그런 캐롯, 캐비지, 애플 이렇게 섞어서 죽처럼 먹어요. 네. 해독 작용을 잘해준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몸의 순환이 안 되면 이제 살이 많이 찌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이거 정보를 보신 거예요? 네, 유튜브에서요. 이제 복부 비만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건강식으로 먹어서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예. 다이어트를 위해 또 챙겨 먹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오트밀하고 현미 넣어서 밥을, 냉동밥이 아니라 냉장고밥을 만들어요. 예. 그게 더 좋다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탄수화물 흡수가 안 되게 좀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제 복부 비만이다 보니까 이제 양파가 그 똥배 좋다고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하루에 3포씩 꼬박꼬박 마십니다. 오, 운동도 하신다고요? 못해도 하루에 한 30분 이상은 꼭 타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 12시까지는 좀 속을 비워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독소가 이제 해독되는 그 기간이 12시까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건강 서적이나 건강 프로에서 얻게 되는 정보들은 굉장히 파편적이거든요. 그 솔루션만 가져다가 나한테 끼워 맞춰버리면은 이게 엉망진창이 사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생으로 먹는 것과 갈아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다면 조심해야죠. 공복에 과일을 갈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기 쉬운데요. 또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허기를 느끼고 당을 갈망하게 됩니다.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철저히 식단을 지켜서 했는데 이제 막 단 것도 먹고 이제 국수도 먹고 떡 종류도 먹으면 안 되는데 좀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생활이 조금 더 좀 풀어졌다라고 느끼시는 거군요.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약을 드시며 관리하는 중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대사질환들, 당뇨병과 어떤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내장지방과 관련이 있거든요. 내장지방을 이렇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에요. 이런 것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하시는 식사 습관들이 좋진 않으세요. 생활 속에서 활동하시는 것들, 아무래도 일도 집에서 하시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걷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오늘의 주제는 살찌는 체질이죠. 나는 먹는 거에 비해서 체중이 더 많이 찌는 것 같고 다이어트 노력을 해도 살이 좀 덜 빠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이 잘 찌는 체질, 과연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체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고유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의 신체의 특성은 다양한 어떤 환경이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변하거든요. 물론 유전자에 따라 배고픔과 포만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비율과 근육이 소비하는 효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먹는 것과 생활 습관, 환경에 따라 유전자의 활성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일벌과 여왕벌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애벌레 시기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여왕벌과 일벌로 각각 다르게 성장하죠.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비만을 유발시키는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요. 마르고 건강하게 하는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더 발현하게 하는 삶 그리고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살 안 찌는 건강한 체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이 찌게 하는 음식들을 일단 우리가 끊어보는 겁니다. 단순히 칼로리가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류, 초가공식품,
나쁜 기름은 우리 몸에 들어와 허기를 느끼게 하고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도록 유도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것들이 우리의 체질을 상당 부분 결정하는 거죠. 이제 음식물을 대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장내 미생물총이라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총은 말 그대로 우리 장 내부에 사는 미생물 군집을 뜻합니다. 수조개에 달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서로 경쟁하며 우리 몸을 지키기도 하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장내 생태계의 균형이 달라지는데요. 그렇게 형성된 장내 미생물총은 뇌와 상호작용하며 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기분을 조정하고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우리가 비만해지고 혹은 살이 빠지고 하는 어떤 이런 체질들이 장내 미생물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의 대변을 이제 묵은지에게 이식을 해봤더니 뚱뚱해지고요. 마른 사람의 그 대변을 이제 묵은지에게 이식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몸에 어떤 체질의 변화를 줘서 좀 비만하게 하거나 마르게 하는 영향을 끼치구나 라는 게 알려졌고요. 아하, 살찌는 체질을 바꾸려면 장내 미생물총을 관리해야겠네요. 건강한 장내 미생물총을 만드는 1등 공신은 바로 이 식이섬유거든요. 역시 장하면 또 식이섬유죠.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많아지는 미생물들이 이제 그 날씬한 미생물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이섬유를 장내 미생물들이 분해하고 발효시켜서 나오는 어떤 단세지방산과 같은 물질들이 열 발생이나 대사의 정도 그리고 식욕 이런 것에 영향을 줘서 그 개체를 마르게 하거나 혹은 비만하게 한다는 것이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깜짝 OX 퀴즈. 네, 이거는 좀 이게 애매할 수 있는 이유가 일단은 식품으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먹는 어떤 유산균들이 실제 우리 장에서 얼마나 유익하게 작용할지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미지수입니다. 장에서는 특정 균주가 아니라 여러 유익균들이 균형 잡힌 생태계를 이뤄 유익한 효과를 내는데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균주와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고 저마다의 생태계를 가꾸는 게 더 좋습니다. 건강하게는 식품이 약이 아니라 그런 식품들을 먹어주는 게 약입니다. 정말 값진 약이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불러와요. 연구에 따르면 식품을 통해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단기간에 장내 미생물총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우리도 장내 미생물총 가꿔보자고요. 원래 이제 당뇨병이 있으시고 이제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체중이 남들보다 더 천천히 빠져요. 이 인슐린이나 호르몬이 지방 세포에서 지방을 못 꺼내 쓰게 해요. 그래서 지방이 잘 안 빠져요. 저는 체중이 왜 이렇게 안 빠지지? 다른 분은 좀 나보다 비슷하게 하셨는데 더 잘 빠지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러지?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듣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지혈증 약 끊으셔도 돼요. 네, 지금 굉장히 낮아지셔가지고 식사 조절을 하는 것만으로 사실 약제를 하나 먹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요. 또 체중이 감소되면은 또 거기에서 약제 하나 먹는 것만큼 효과가 있고요.